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게요. 지정 기부금 단체 신청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제 혜택 때문이에요. 세제 혜택.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고, 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무상으로 돈을 받아도 공익사업에 쓴다고 하면은 국가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죠. 그래서 그 부분은 세제 혜택 때문이에요. 자, 근데 세법에서는 모든 사업의 공익성을 다 열거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생기죠. 우리가 불과 30년 전에 지금처럼 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재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청년의 실업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를 창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재단들이 생겨나게 됐죠. 창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을 증대하고 그러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업의 공익성을 법에 의해서 열거해서 따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법에는 주무관청 추천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는 국세청 추천으로 바뀌는데 올해까지는 주무관청이에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성을 인정해주고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가 되는 거예요. 자, 올해까지 지정하면은 이제 최초 지정도 6년이에요. 내년부터는 신규 지정은 3년이 되죠. 그리고 6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합니다. 자, 최근에 우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많이 까다로워졌어요. 서류 하나만 잘못 내도 반려가 되고 또는 뭐 요건이 상당히 또 늘어났어요. 21년부터는. 그래서 바로 승인을 이제 보완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요건 못 갖추면은 바로 반려예요. 대신에 반려 사유는 알려줘요. 왜 안 됐다고. 그래서 승인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1년에 4번 신청할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뭐 이거는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도 확인하셔도 돼요. 기획재정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관련된 안내문도 지금 게시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럼 참고하시면 돼요. 추천서, 이거는 우리가 작성해서 원래는 주무관청에서 추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실무에서는 저희가 초안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에 날인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서 작성하셔야 되고 이건 법정서식이에요. 그다음 설립허가증, 사본 첨부해야 되죠. 설립허가증 혹시나 분실하셨으면은 주무관청에 재발행해 달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오래된 설립허가증은 1920년도 설립된 재단 설립허가증 봤어요. 거기 보니까 조선 총독부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 설립허가증도 있어요. 어쨌든 설립허가증 오래되어서 분실된 데는 재발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등기부 등본인데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해줘요. 그래서 옛날 등기부 등본 떼놓은 거 있다고 제출하시면 안 돼요.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정관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3개년간 결산서 및 해당 3년도 예산서. 사업 계획이 담긴 게 예산서죠. 그리고 사업의 결과를 담은 게 결산서예요. 3개년이에요. 옛날에 2개년이었는데 이것도 개정되면서 1개년이 더 늘었어요. 만약에 우리 법인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제 제출 가능한 연도의 결산서. 만약에 작년 결산서가 있으면 작년 거 내시고 만약에 작년 결산서가 없으면은 제출 전 월까지 월별로 수입 지출 얼마만큼 기부금이 들어왔고 얼마만큼 또 어떤 사업에 지출했고라는 그걸 나타내는 월별 수입 지출 내역서를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는 제출하는 시점에 무조건 있겠죠. 그 사업연도 계획이 어떻게 세워지고 운영하겠다는 예산서가 있겠죠. 이런 거는 자율 양식이에요. 우리 사업 내용이 잘 담길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다음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이것도 자율 양식이에요. 우리 기부금 어떻게 쓸지 예산서와 다 연결이 돼 있겠죠. 그 사업연도 포함해서 법문을 해석하면 6개년인데 그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추천서에는 5개년치만 작성하시면 돼요. 자, 의무사항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홈페이지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부금품 사용 지출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어야 돼요. 뭐 블로그, 카페 이런 거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도메인이 있고 그런 블로그나 카페 또는 뭐가 있었죠? 모두 네이버에서 만든 모두 있죠. 만약에 도메인이 있고 그 도메인을 쳤을 때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고 뭐 카페 같으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입에 제한이 있거나 외부 사람이 못 보게 막혀져 있으면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로 만드시더라도
반드시 도메인이 있어야 되고 그 도메인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게 공개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기부금 사용 실적을 우리가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올리죠. 우리 법인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있어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됨.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재단이나 공익법인이 그 사람을 정치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하면 안 돼요. 정치 목적으로 설립된 데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목적사회 지출의 100분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사회 지출할 것. 자, 기부금의 80%를 지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체 지출이 100이 있으면은 목적과 관련 없는, 예를 들자면은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막 사용하는 돈이 많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부금의 대부분은, 우리의 지출의 대부분은 목적과 관련된 사업에 지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막 대표자가 쓰면은 우리 지정기부금단체는 취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전용계좌 개설 사용. 이거는 국세청에 별도로 전용계좌 등록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하시면 돼요. 이건 전용계좌 등록, 공익법인 전용계좌 등록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자료 안내문들이 많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다음 회계감사, 우리 자산 100억 이상 또는 수익금액 50억 이상, 그 수익금액은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다 포함하죠. 그 중에 기부금이 또 20억 이상이면은 회계감사 받으셔야 돼요. 자,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 만약에 우리가 공시 의무가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이 다 공시를 하셔야 되는데 올해까지는 자산 5억 또는 수익금액 3억 이상 공익법인만 공시하시면 돼요. 해당하면은 해당 공시 서류를 국세청에도 업로드하고 우리 공익법인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하셔야 됩니다.